네, 이 프랑스 연금 개혁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성공회대 정치학과 윤석준 교수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 교수님, 연금은 더 내지만 더 늦게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인가요? 예,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는 이미 프랑스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방법으로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연금 기여액을 늘리는 방향도 있지만 프랑스는 이보다 연금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개시 최소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 100%를 수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납부 혹은 이제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린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연금 보장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새롭게 수정된 내용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저연금 수령액이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75%인 1,015유로 정도였는데 이것을 10% 인상해서 최저임금의 85% 수준까지, 그러니까 약 월 1,200유로까지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해서 매우 어린 혹은 매우 젊은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 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워킹맘들에게는 최대 5%의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프랑스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 밀어붙인 건 결국 재정 압박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연금 제도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 18억 유로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올해 적자의 최소 8배에서 최대 24배의 규모의 적자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은퇴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근본 원인인데요. 1950년대만 해도 은퇴 인구 한 명을 노동인구 4명이 부양했지만 2050년이 되면 은퇴 인구 한 명을 거의 노동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위기감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도 연금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약 74% 육박하는데 이는 한국 약 34%나 독일 약 52%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금 기금을 적립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서 이 지급하는 프랑스 연금 제도의 특성상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반발이 정말 거센 상황이죠. 네, 정치권과 노동계가 그동안 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우선 정치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진당에서 당명을 바꾼 중도 성향의 집권당인 르네상스당과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일종의 연정 상태로 현재 전국을 운영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이 일기 집권 시보다는 조금 우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좌파 정당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주요 8개 노조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들의 파업 이후에도 평균 68% 정도의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파업들로 인한 일상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예,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서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지금 수행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재선이 가능한 프랑스 대선 제도 때문에
첫 번째 임기 동안에는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이미 추진했다가 노동계 총파업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두 번째 임기인 상황에서 차기 당 대선 주자도 뚜렷이 부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크롱과 그의 주요 측근들은 이번 임기 내에 자신들이 생각해온 프랑스 개혁 과제들을 한번 완수해보겠다는 의지가 결연합니다. 그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2017년 선출직 경험이 없던 정치신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신생정당을 압도적인 제1당으로 만들어준 그 정치적 의미를 한번 완성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주요 측근들은 소위 국가 귀족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랑제꼬린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와 국립행정학교 에나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정치적 지향에 대한 실현 의지가 매우 높은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그들의 바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종종 그들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 힘겨운 노동의 일상으로부터 어서 빨리 은퇴하고픈 많은 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기조 엘리트들의 한계가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 예정대로 실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야당들이 헌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를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최종 공표가 되는데요. 아마도 올 하반기, 올 연말 정도부터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